안녕하십니까. 상식고 이쌤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런 것이며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어떠한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라고 하여 수급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생계급여, 각종 검사나 치료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급여 등이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는 종류별로 선정 기준을 차등해서 각각의 선정 기준에 해당이 되면 그에 맞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기준에서 벗어나면 이미 받았던 수급 자격이 탈락되기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유무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4개 급여 모두 소득과 재산을 적용하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유무와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능력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2021년 현재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 30세 이상의 한부모가 포함된 가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전체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에서 탈락되신 분들은 재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기준이 되는데요.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함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판정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일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사망한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가 되며 배우자는 남편과 아내, 일촌 직계혈족은 부모와 아들, 딸을 말하며 일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며느리, 사위를 말합니다. 근로능력 유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이며 중증장애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람 등이 근로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으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 선정되기는 힘들겠지요. 다음은 소득과 재산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82만 7,831원, 4인 가구 487만 6,290원입니다. 2021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146만 2,887원,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195만 516원,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219만 4,331원,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243만 8,145원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각 급여별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습니다. 수급자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을 평가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을 조금 자세히 알아보면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을 차감하고 여기에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 재산이나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 재산액을 차감한 후 세를 차감하고 자동차 재산 가액을 더한 후에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여기서 실제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이 실제 소득에 해당됩니다. 재산의 종류에는 일반 재산, 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산정되는 재산이 있으며 주거용 재산 중에 공제되는 기본 재산액은 급여별 기준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일 경우에는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을 공제합니다. 의료급여일 경우에는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 중에 생활준비금이라고 하여 가구당 50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및 임금액 총액을 조회하며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 예금은 잔액이나 또는 총 납입액을 조회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 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는 월 100%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는 선정 기준인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 기준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 인정액이 20만원이라고 하면 지급금액은 54만 8,349원에서 20만원을 뺀 34만 8,349원이 됩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는데요. 1종 수급권자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근로무능력 가구, 한정특례 등록한 결핵질 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시설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려환자, 합법적용자는 이재민, 의사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 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이 해당이 되며 2종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에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표와 같이 종별이나 의원, 병원별, 입원이나 외래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외래일 경우 본인 부담금 1,000원에서 2,000원 사이로 부담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선유지비 등을 지원합니다. 임차가구는 지역이나 가구 원수에 따라서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 인천, 3급지는 광역시, 세종시, 4급지는 그 이외의 지역을 말합니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일 경우 최대 31만원이 지원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산정하는데요.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천만원에 월 20만원의 월세가 나간다면 연 4%를 적용한 보증금 환산액에 월 임차료를 더하면 26만 6,666원이 월 환산액이 됩니다.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보배나 난방, 지붕 등의 수리를 지원합니다.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수선 비용의 100%에서 80%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 이내에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취학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다음은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학생별 교육 수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게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28만 6천원, 중학생 37만 6천원, 고등학생 44만 8천원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이외에도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해산급여로 1인당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망시에는 최대 80만원의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부 양곡 할인, 주민세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전기 수도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LH나 SH 등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이 있으며 각종 바우처 제도와 국가장학금 제도 등이 있습니다.
상식구 채널에도 무료 면제 혜택에 대한 영상들이 있으니 둘러보시기 바라며 수급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